안녕하세요. 썸씽쌤입니다.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 준비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나눗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4학년 때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곱셈과 소수의 곱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입니다. 자, 512 나누기 35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내용이니까 바로 세로셈을 이용해서 이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세로셈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앞에 나누어지는 수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나누는 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35. 자, 여러분들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자리 값을 잘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을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이런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목이 자연수인 경우를 우리가 이전 학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안에 들어있는 나누어지는 수의 위에 자리에만 목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누어 보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35라는 숫자가 첫 자리인 5에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5에 들어가지 못하죠. 35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5가 지금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자리가 내려와서 이제 이번에는 5와 1이 합쳐서 51이 되었어요. 51에는 35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죠. 몇 번 들어갑니까? 네,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35 곱하기 1은 해서 35를 쓰고 51에서 35를 빼주면 우리가 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릿수가 또 내려오겠죠. 자, 16이 남아 있었는데 다음 자릿수가 2가 내려와서 162가 되었습니다. 그럼 162에는 35가 몇 번 들어가나요? 네, 4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 곱하기 4는 140이기 때문에 162에서 140을 빼면 2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목은 14 그리고 나머지는 22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보면 됩니까? 검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산을 해보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를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 512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바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리값을 꼭 맞춰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세로셈으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12를 쓰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자리 값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자, 1의 자리는 1의 자리 2를 쓰고 그 다음 점을 찍고 점 첫째 자리 5를 쓰면, 자, 똑같은 자리에 맞춰서 적어주기만 하면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없는 자리는 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2와 0을 더하면 2, 그다음 1과 5를 더하면 6. 소수점 자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점. 그다음에 3과 2를 더하면 5. 그래서 답은 5.62가 됩니다. 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12 빼기, 자, 자리 값을 맞춰줍니다. 0.57. 자, 빼기를 해주면, 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자연수의 뺄셈과 똑같아요. 자, 2에서 7을 뺄 수가 있습니까? 못 빼죠. 그럼 앞자리에서 자, 10을 빌려온다고 하고, 그럼 빌려줬으니까 요거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12에서 7을 빼면 5. 자, 그 다음 자리에서 보니까 빌려줘서 지금 0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0에서 5를 못 빼니까 또 앞자리에서 10을 빌려옵니다. 그럼 요 자리는 4가 되고, 그러면 10에서 5를 빼면 5. 그 다음 4에서 0을 빼면 4. 소수점은 자기 자리로 그대로 내려와서 4.5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입니다. 분수의 곱셈에서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4분의 3 곱하기 6부터 해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자, 자연수는 항상 밑에 분모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겠죠? 그렇죠. 분모에 1이 생략된 거라고 했으니까, 자, 분수의 곱셈을 할 때는 6 대신 1분의 6이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배웠으니까, 자, 요 계산할 때 이 계산 과정에서 약분이 되면 바로 약분을 하면 된다고 했죠. 약분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4랑 6이 약분이 돼요. 공약수가 있어요. 공약수가 뭐예요? 공약수가 2니까, 자, 이 4를 2로 나누면 2, 6을 2로 나누면 3 해서,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자, 2 곱하기 1은 2, 3 분자는 분자끼리 3 곱하기 3은 9 해서 2분의 9. 자, 이걸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2분의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3 곱하기 5분의 2 똑같아요. 자, 13은 자연수니까 밑에 분모가 1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1분의 13 곱하기 5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분모는 분모끼리 1 곱하기 5는 5. 자, 분자는 분자끼리 13 곱하기 2는 26에서 5분의 26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 이걸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분의 21 곱하기 9분의 8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 가정에서 자, 12와 8이 지금 4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2 나누기 4 하면 3, 8 나누기 4 하면 2, 그리고 이 21과 9가 또 약분이 되죠. 뭐로? 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21 나누기 3 하면 7, 그리고 9 나누기 3 하면 3에서, 자,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3 곱하기 3은 9, 7 곱하기 2는 분자는 분자끼리 7 곱하기 2는 14 해서 9분의 14,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9분의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의 곱셈입니다. 소수의 곱셈을 보니까 소수의 곱셈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소수의 곱셈은 앞에서 배웠던 분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세로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4.2 곱하기 6은 선생님이 먼저 분수로 이 14.2를 분수로 바꾸어서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4.2는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분모가 10, 그리고 분자가 142가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6인데 자연수 6은 분모가 1이 생략된 걸 했죠. 그래서 곱하기 1분의 6을 해주면, 자, 여기서 우리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약분되는 게 있죠. 10과 6이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0을 2로 나누면 5, 그리고 6을 2로 나누면 3 해서, 자,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5 곱하기 1은 5,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142 곱하기 3은 426. 그래서 이걸 대분수로 고치면 85와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소수로 고치려고 하면 이 5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0.2가 되죠. 그래서 85.2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소수의 곱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세로셈으로 나타내 볼게요. 14.2 곱하기, 자, 곱하기를 할 때는 이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어느 자리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곱하기는 앞뒤를 바꾸어서 곱해도 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처럼 세로셈을 할 때 자리값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맨 뒤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럼 14.2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6은 여기다가 6을 적어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습니다. 자, 먼저 소수점이 있잖아요 하는데, 소수점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점은 나중에 곱셈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곱하기를 해봅시다. 6, 2, 12, 그리고 1이 올라가고 6, 4, 24에 1이 있으니까 25, 그리고 2가 올라갔죠. 그리고 6, 1은 6에다가 2가 있으니까 8, 85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소수점을 이제 찍어주면 돼요. 소수점이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한 자리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85점이라는 값을 아까 구한 값과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선생님이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분수의 곱셈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수의 곱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2 곱하기 0.53이에요. 선생님이 이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값은 항상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숫자가 큰 거를
먼저 위쪽에 적어주는 게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0.53 곱하기 자 뒤에 기준에 맞춰서 숫자를 적어주라 했으니까 뒤에다가 1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소수점을 일단 생각하지 않을게요. 먼저 곱하기부터 하겠습니다. 2, 3은 6, 2, 5, 10, 그 다음에 1, 3은 3, 1, 5, 5 해서 계산을 하면 자 6은 그대로 내려오고 0 더하기 3은 3, 1 더하기 5는 6 해서 6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소수점을 찍어줘야 돼요. 아까는 소수점이 한 자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수점 똑같아요. 자 뒤에서 소수점 하나, 둘. 자 뒤에서 두 번째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6.36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소수점은 맨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소수점의 개수만큼, 위치만큼 옮겨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볼까요? 2.11 곱하기 4.9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세로셈을 해볼게요. 자, 2.11 곱하기 4.9. 자, 이번에는 둘 다 소수인데 일단 소수점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곱하기를 해볼게요. 9일은 9, 9일은 9, 9, 2, 18 그리고 4일은 4, 4일은 4, 4, 2, 8 자, 계산을 하면 자, 9는 그대로 내려오고 9 더하기 4는 13이니까 3 그리고 1 올라가고 자, 8 더하기 4는 10인데 1이 있으니까 13 그리고 또 1이 올라가고 1 더하기 8은 9인데 1이 있으니까 10 해서 지금 1339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소수점만 찍어주면 돼요. 아까는 소수점이 첫 번째는 한 자리, 두 번째는 하나, 둘, 두 자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수점이 두 자리인 것도 있고 한 자리인 걸 곱했어요. 그래서 소수점은 곱하기에서 소수점의 위치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두 자리에다가 한 자리가 더 있으니까 세 자리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위치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주면 10.339라는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우리가 6학년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5분의 14 나누기 7인데 자, 우리가 이 분수의 나눗셈을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보면 지금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와 그리고 나누는 수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배수의 관계 있죠. 이때는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14 나누기 7만 계산해주면 5분의 2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 그렇죠? 또 5분의 1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 7이 7분의 1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약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14와 7이 7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4를 7로 나누면 2, 7을 7로 나누면 1 해서 자, 분모는 분모끼리 5 곱하기 1은 5, 분자는 분자끼리 2 곱하기 1은 2 해서 5분의 2라는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둘 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방법처럼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만일 요 1번 같이 계산을 하는데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와 나누는 수가 배수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렇죠? 이 나누어지는 수의 분자를 나누는 수의 배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의 9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13분의 9, 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주면 자연수 4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약분되는 게 없으면 바로 분모는 분모끼리 13 곱하기 4는 52. 자, 분자는 분자끼리 9 곱하기 1은 9 해서 52분의 9라는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지금 대분수예요. 그렇죠? 대분수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1분의 자, 1 분자가 이제 32가 되겠죠. 가분수로 고쳐주면 그 다음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주고 이 6은 곱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겠죠. 자,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죠. 32와 6이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32를 2로 나누면 16, 6을 2로 나누면 3 해서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21 곱하기 3은 63,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16 곱하기 1은 16에서 63분의 1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잘 기억이 납니까?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something